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들만의 시각으로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남들과는 다르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토론하겠습니다. 불꽃 청소년 중3 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토론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5학년 모규민입니다. 학창시절 12년을 꽉 채운 맏언니로서 분위기를 이끌겠습니다. 고3 이서연입니다. 반짝반짝한 제 의견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보민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통해 토론의 달인이 되고 싶은 초등학교 6학년 강예세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최진솔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네, 언제나 청소년 위원들 편에서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진솔 변호사입니다. 자, 청소년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9년 국회의사당에는 열린 국회라는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요.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국회 소통관, 2번 국회 화합관, 3번 국회 존중관. 네, 우리 백원희 의원님. 저 1번 국회 소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소통을 잘하나요? 저는 잘하죠. 누구랑 주로 소통하죠? 친구들과 주로 소통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국회 소통관입니다.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께 국회 소통관에 담긴 의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회 소통관은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열린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만남과 소통이라는 의미를 공간에 담았습니다. 쉼과 나눔,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 자연과 도시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로서 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 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이곳에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사무처장, 2번 사무총장, 3번 사무국장. 저요? 네,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네. 사무총장. 사무총장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항상 뭔가를 감독하고 하는 사람은 네. 총장이라는 이름이 붙더라고요. 총장입니다. 지금 설명한 국회 사무총장의 업무는요, 국회 사무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승자는 좀 정해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은 디지털 본회의장 시스템 구축 이후에 이것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국회 본회의장 내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이, 2번 의사봉, 3번 의석 단말기. 저요. 네, 우리 강희서 의원님. 1번이요. 1번 종. 1번. 왜 그렇게 생각하죠? 디지털로 변환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종이가 없어질. 정답입니다. 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디지털 본회의장 시스템은 언제 구축이 된 걸까요? 네, 지난 2005년 9월로 이는 세계 최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기 3번으로 소개된 의석 단말기는요, 국회의원들이 인쇄 자료 대신에 안건을 열람하고 전자투표를 하기 위한 기본 장비입니다. 대정부 질문이나 5분 자유 발언 등을 할 때에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회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는 백원희 위원님입니다. 박수! 네, 우리
백원 의원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상식 퀴즈를 맞춰서 상품도 타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네, 바로 저입니다. 네. 자, 정보미 위원님의 제안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눈 깜짝할 사이 여름방학은 끝이 나고 개학 일주일부터 저는 엄마 잔소리에 2학기 등교를 준비해야 됐는데요. 제가 한숨 푹푹 쉬게 만든 게 있었으니 바로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저는 짧은 날은 6교시, 긴 날은 7교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로 꽉 찬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사물함이 있어 매일 시간표대로 갖고 다니진 않지만 숙제 때문에 교과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주말에 복습하려고 가져가기도 하고 가방 무게에 새우등이 되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책이나 학습지처럼 종이에 인쇄해보던 것들을 부피와 무게를 줄인 디지털 기기로 활용하는 추세잖아요. 이런 흐름에 맞춰 학교가 달라진다면 교육의 질은 물론 학생들의 행복감도 제가 장담합니다. 학교에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주세요.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주세요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 뭐 흔히 생각하는 이북 같은 개념이겠죠. 오늘 대표 제안은 청소년 위원님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로 꽉 찬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학교에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주세요. 디지털 교과서는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필요할 테니 처음 구매 비용이 좀 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받는 교과서의 양이 한 100권 정도 될 텐데 차라리 한 이제 태블릿 안에 넣어놓는 거라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디지털 교과서에는 영상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교과 내용을 만들 때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종이책이 없어져서 도서관이나 서점이 사라지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주세요. 오, 네. 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주세요. 이 주제를 풀어갈 첫 번째 토론은요, 바로 미래에는 종이책이 사라진다 대 아니다입니다. 자, 앞서 우리 정보미 위원님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미 여러 종류의 책들이 이북 형태로 요즘 저희의 일상 속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책을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어떤 전자책을 접해봤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패션 잡지가 진짜 크고 두껍잖아요. 패션 잡지를 전자책으로 볼 때 전자책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 같아요. 일단 들고 다녀도 무겁지가 않고 광고는 싹싹 넘기고 이제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저는 종이 문제집을 전자책으로 옮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학습지를 2년 정도 했었는데요. 제가 잘 틀리는 문제나 좀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바로 체크돼서 좋았어요. 요즘에는 디지털 학습지도 있나요? 네,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하면은 금요일에는 교실에 있는 이제 모든 교과서를 다 집에 챙겨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근데 그 상태에서 가방을 메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무거워요. 네. 그래서 올해에는 처음으로 교과서를 PDF 파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써보기도 했거든요. 야, 디지털 교과서가 약간 일반화되어가는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2014년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적용을 거쳐서요. 2018년부터는 일반 학교로 확대되었는데요. 고등학교는 영어, 초중학교는 사회, 과학, 영어 등 총 134종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등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활용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알맹이만 보면 사실 지금 종이 교과서의 수십 배는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종이 교과서의 보조적인 역할 정도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자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1999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네. 강산이 벌써 2번 이상 바뀔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전자책도 끊임없이 진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저도
종이책보다는 약간 간단한 텍스트 위주의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요.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도 전자책 혹시 활용하시나요? 주변을 보면은 전자책을 잘 활용하는 친구도 꽤 있는데 저는 좀 익숙한 게 아직 좋아서 네. 그런지 종이책이 더 좋고 눈의 피로도 종이책을 볼 때 좀 덜한 것 같아서 저는 종이책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자책이 활성화될수록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종이책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라질까요? 아니면 종이의 감성, 아니면 종이의 가치는 여전히 좀 남아있을까요? 엄마가 어릴 땐 매일 아침 집집마다 종이신문이 배달됐다고 해요. 근데 불과 몇십 년 흘렀을 뿐인데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지 종이신문으로 보진 않잖아요. 많이 아쉽긴 하지만 아마 종이책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금 종이신문과 디지털 신문 둘 다 나오는 것처럼 책도 종이와 디지털 두 가지가 공존할 것 같아요. 요즘은 학교 알림장도 다 앱으로 부모님께 전달되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저희가 알림장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디지털의 비중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종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자동차가 말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종이책과 전자책의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종이책의 감성도 다 전자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이책엔 닮은 전자책이 결국 진짜 종이책을 밀어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에서 종이의 질감이 막 느껴지게끔 기술이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나면 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종이가 발명된 게 기원 후 205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천 년 역사를 인류와 함께 온 종이가 단순히 한 번에 사라질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말을 빌리면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종이를 대체할 신상이 없었던 것이지 지금 전자책의 기술택이라면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벌써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VCR로 확인해 보시죠. 그 새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그 옛날에는 그 달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뒷면으로 아버지가 항상 갖고 오셔가지고 갖고 와라 해가지고 책을 다 싸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게 참 그리웠던 것 같아요. 뭐 교과서에서 이제 때로는 뭐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지루하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그 옆에다가 뭐 그림도 그려보고 또 정말 어떨 때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은 더 좀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별표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용꼬리 용룡. 선생님들이랑도 다 이게 네트워크가 돼서 선생님들이 또 뭐 해답을 이제 주시다던가 아니면은 또 틀린 문제도 체크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에 있어서는 저는 또 그 부분은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애들이 이렇게 워낙 이렇게 더 뭐 이제 PC나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글씨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지렁인 게 아니 저 정도 저런 수준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애들이 글씨 쓰는 법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대요. 저는 아무래도 막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선도 좀 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아날로그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과서 시대라 그러나요? 낭만도 없고 너무 기계적이고 또 그거 하다가 또 아이들이 또 다른 거로 이렇게 다른 정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디지털화 다 시키는 거는 저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거의 뭐 컴퓨터로 다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자필로 글쓰기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입해서 시대에 따라 맞춰서 그냥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게 빨리
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그냥 교과서를 유지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수월하게 모든 거를 다 아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디지털 교과서도 한번 시도를 하는 것도 저는 또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에는 동의한다, 혹은 이런 의견은 반대한다 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단점에서 필체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글씨를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계속 컴퓨터로만 타자를 치고 하다 보면은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게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네. 진짜 한두 달 펜을 안 잡은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요? 다 타이핑만 하거나 아니면 그 노트북으로 다 일을 하니까 실제 펜을 잡고 일을 하는 경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네. 그래요? 펜이 네.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자, 이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풀어갈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토론은요, 학습 효과, 전자책이 더 좋다, 대 아니다, 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전자책을 집중 분석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전자책 중에서도 교과서잖아요. 학습 효과 부분을 사실 빼놓고는 이 주제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한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43%는 이 서비스를 이용 후에 독서에 흥미가 더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3%가 전보다 월 한 권 이상의 책을 더 읽었다고 답했는데요. 전자책의 장점과 전자책만 가능한 서비스가 독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어른들은 공부한다고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아니 그게 무슨 공부가 되냐고, 딴짓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때도 있고, 뭔가 좀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MZ 세대인 여러분들은 전자기기는 종이책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전자기기로 공부를 하는 적이 많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타블렛이나 노트북으로 수업을 할 때 좀 더 집중이 잘 된다는 그 감은 있었거든요. 종이책으로 공부를 해야지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종이책으로만 공부하셨던 어른들의 선입견이 아닐까. 근데 저는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읽을 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쬐끄만 화면으로 보고 그게 공부가 뭐가 되냐 이런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제가 읽고 있는 부분만 강조가 되니까 오히려 습득력도 좋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자책이라고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에 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저는 종이책의 집중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자책은 조금만 지루해도 게임이나 다른 앱으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손에 종이책을 들고 있을 때는 딱 그 상황에서는 오로지 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되면 딴짓을 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디지털 교과서잖아요. 스마트폰 차단 앱처럼 뭔가 장치를 쓰지 않을까요? 딴짓 못하게? 에이, 인터넷에 쳐보면 스마트폰 차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줄줄이인데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진짜 격하게 공감되는 게요.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실 가서 수업만 했다 하면은 친구들이 어떤 차단 앱을 쓰든 무조건 우회를 내가지고 인터넷으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생들은 찾아낼 겁니다. 그쵸. 그래도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보다 일단 물리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건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특히나 단순히 활자뿐만 아니라 뭐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뭐 시각적, 청각적인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뭐 그런 딴짓의 유혹만 이겨낸다면 학습 효과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것 같은데 이제 가끔 이제 교과서를 두고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잘못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옆반 친구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이제 짝꿍하고 이제 교과서를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 교과서가 아니니까 중요 표시도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디지털 교과서가 이런 일은 없으니까 합숙 교과는 더 좋지 않을까요? 확실히 그 교과서를 깜빡할 일이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들 뭐 교과서는 놓고 와도 스마트폰은 무조건 잘 챙기잖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저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 등에서는 화면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이책을 볼 때보다 확실히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지더라고요. 전자책으로 오래 공부하긴 힘들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미래에는 지금의 교실 풍경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이 가능할까요? 종이책도 없고 필기를 해도 공책 대신에 디지털 교과서에 하는 거잖아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교실에서 종이 자체가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등교하면 커다란 책가방을 의자에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를 쓰면 큰 책가방이 필요 없으니까 교실에서 지낼 때 가방이 걸리적거리는 일도 줄어들 것 같아요. 책상마다 전기 코드가 필요하니까 전자파는 좀 많아지려나 하는 좀 그런 걱정이 좀 있네요. 그렇죠. 충전을 일단 해야 될 테니까요. 야, 진짜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들이 되게 많네요. 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분명히 지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교실 풍경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변화일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또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좀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대표 제안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주세요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어서 진짜로 종이책이 사라진다면 아쉬운 게 없을까요? 전자책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종이책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 넘길 때 특유의 느낌이나 아니면은 종이책 특유의 향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전자책이 도입되더라도 종이책의 여운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이책이 없어져서 도서관이나 서점이 사라지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좀 전에 우리 종이책파라고 최진솔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뭔가 진짜 디지털화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막 이 종이도 좀 팍팍 넘기고 밑줄도 좀 쫙쫙 긋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이 액정은 소중하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책 보는 맛이 좀 덜해질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전자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시나요? 맞아요. 그 종이의 원료는 나무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종이책을 만들게 되면 나무가 없어져서 동물이며 사람이며 살기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전자책을 만들려면 수많은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전자책 자체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발전소도 이제 계속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환경보호 측면이라면 차라리 나무로 사용해서 지금까지 쓰던 종이책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듣다 보니까 뭐가 낫겠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또 학생분들이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책을 계속 사는 비용과 그 디지털 기기를 구매하는 비용 약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더 경제적일까요? 제가 전에 사회교과서를 잃어버려서 서점에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일반 책보다 2,000원 정도 싸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는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필요할 테니 처음 구매 비용이 좀 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종이 교과서도 나라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생인 저희는 무상으로 받고 사더라도 책값이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왠지 엄마 아빠가 내야 할 세금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수리비도 종이책과 비교도 안 된 만큼 클 텐데 학생 용돈으로 감당이 될까 싶기도 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받는 교과서의 양이 한 100권 정도 될 텐데 그것들을 다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거를 차라리 한 이제 태블릿 안에 넣어놓는 거라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개를 다 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에는 영상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 한 편 찍으려면 몇 억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 내용을 만들 때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 청소년분들이 종이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도 익숙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언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어느 한쪽에 확실히 힘이 실린다기보다는 양쪽의 면들을 골고루 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선택의 순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제안한 우리 정보미 위원님의 마무리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세대와 지금 청소년의 일상을 비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크게 달라졌잖아요. 하지만 학교 교과서만큼은 그 변화가 비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어 학교에도 새바람을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주세요. 오, 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오늘의 정보미 위원님의 제안은 찬성 다수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달라는 정보미 위원님의 제안.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동의를 얻어냈어요. 네, 어떠신가요? 제 의견이 이렇게 통과돼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오늘 참여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 처음으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날로그도 좋지만 세대를 따라가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보다는 이제 아날로그, 이제 종이책을 넘기는 그 질감이 저는 좀 그립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써보진 못했으니까 이참에 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또 막상 활용해 보면은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막 사물함 공간도 다 없애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실이 넓어질 수도 있고.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최진설 변호사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디지털 교과서라는 너무 흥미로운 주제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나중에 보편화된다면 저도 한번 꼭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도 알찬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들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